자, 여러분 오늘은 도시 발상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상 재료를 활용을 해서 발상 재료라고 한다고는 여러분들한테 발상 관련 자료를 좀 줄 거예요. 그 자료 사진을 보고서 도시의 모습을 발상을 하고 그 모습이 담긴 도시 그림을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해서 도시를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도시 표현 문제하고 뭐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발상이라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겠고요. 문제는 지금 화면에 같이 선생님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나왔던 문제들 다른 주제들은 이때 처음 크레팡이 제공이 됐던 해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또 특별히 뭐 주어진 재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색연필로 묘사를 했던 부분이었다면은 전년도에는 뭐 주어진 재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전년도가 멸치가 나왔던 해예요. 멸치 나오고 또 그 해 정시에서는 사마귀가 굴착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리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실기대회 때 나왔던 문제가 아령이 드론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시 때 사마귀가 굴착기로 표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해 같은 경우는 대회 때 이 발상 재료를 이용을 해서 도시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시 때 이런 게 나오겠구나 예측을 했지만은 전혀 다르게 정시 때에는 비닐 지퍼팩이 나왔다. 비닐 지퍼팩에다가 생수병, 숟가락, 계란, 타올, 그리고 그 초콜릿, 키커 초콜릿을 나오고, 대회 때 크레팡이 나왔으면은, 정시 때도 비슷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레올라 색연필 알죠, 여러분? 크레올라 크레용이 나왔고, 모노제이를 쭉 쏘았던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비연필, 더존 사비연필, 그리고 뭐 지우개, 연필깎이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정시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면은 요때부터는 학교에서 재료를 일괄 지급을 해서 학교에서 지급된 재료만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부분으로 양상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 진행한 작업은 그 당시에 나왔던 발상 문제, 발상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도시 문제였고 같은 날 나왔던 다른 주제를 보면은 그 문제예요. 꼴뚜기하고 그 적상추였던가요? 적근대. 꼴뚜기하고 적근대 실제 나눠졌죠. 꼴뚜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꼴뚜기 실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크레팡 그리고 물티슈하고 플러스펜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다른 조의 문제에도 제시문이 있었습니다. 자, A조 문제에서는 꼴뚜기가 독백을 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지문을 읽고서 꼴뚜기 입장이 돼가지고 표현한 바닷속 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조에서는 그 스노우볼 있죠. 유리구슬 같은 스노우볼 안에 하리보라고 왜 젤리곰이 있어요. 젤리곰 그리고 껍질 있는 땅콩 그게 나와서 그 안에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표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 같은 경우가 전년도랑 좀 비슷합니다. 전년도에 약간 기계적인 표현이 좀 있었죠. 전년도 그 사마귀 문제하고 드론 문제 뭐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3조 C조 문제 같은 경우가 주어진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하고 빨대 집게 이용해서 새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집게들 뭐 집고 빨대 이용하고 뭐 수정 테이프 이용해서 새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 새 문제에서가 대상이 나왔고 다른 작업에서 이제 금상이 나왔고 오늘 진행하는 이 발상 문제에서는 금상과 대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상은 은상이 주어졌고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지문을 활용을 해서 그려나가는 이 도시 그릴 때 선생님이 수상작을 기점으로 해서 수상작을 어떻게 보면은 되풀이하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좀 나올라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참 실기를 진행하고 있을 시기일 텐데 선생님도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오전 시간 내에 끝내고 촬영을 마치고 오후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미지 도시 문명에 관한 흔적이 담긴 훼손된 그림을 발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화면 프레임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화면 프레임이 주어진 부분이죠.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기 전에 화면이 오래된 지도의 느낌. 그래서 수상작들도 보면은 이 지도의 느낌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프레임을 좀 짜서 이 안에 이제 도시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야겠습니다. 그 그림은 일부 찢기고 구겨진 상태다. 이런 부분의 표현인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일 것인가? 우리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뭐 보물 지도처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꼭 이렇게 정방향으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조금 시점을 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지도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겠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화면상으로 두 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신전에서 달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였으며, 자, 여기 나오는 부분 일단 신전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달이 나옵니다. 달이 나와야겠고요. 여기서 숭배하는 의식, 이 의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은 표현을 하는 거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상작들 보면은 사람을 실루엣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실루엣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신 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상이 아닌 수중에서 수렵 활동을 통하여 의식주를 하겠다. 수중 사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아니면 수중에서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속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물속 혹은 물표현이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 이 사회구조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구조라는 표현. 그리고 이것 여기다가 평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소가족 단위의 집합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자, 이게 주거 공간이 나옵니다. 주거 공간. 이거 뭐 건물이라든가 수중 도시 뭐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해도 관계는 없겠고요. 공공 운송수단과 개인 운송수단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운송수단이 나옵니다. 운송수단. 아무래도 이 학교에 운송 관련 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운송수단 나옵니다. 개인 운송하고 공공 운송. 지난 시간 했던 모노레일과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빛을 통해 소통을 하였다. 빛을 통해 소통.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같은 거 아닐까요? 혹은 뭐 그 외에 관련된 빛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주는 발상 재료라는 게, 자, 먼저 갯가재, 바닷가재라고 불리는 부분에 갯가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들어옵니다. 네,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그 대회 출제됐던 공개된 자료로 일단 써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은 뭐 삭제해야죠. 그 다음에 석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박쥐, 박쥐 표현이 가능하려나? 박쥐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파리지옥, 그리고 네펜데스라고, 이것도 이제 식충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식충식물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회 당시에는 연필, 색연필, 파스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사인펜 묘사 때처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안한 재료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활용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오래된 지도, 뭐 프레임은 나왔어요. 수상작들의 지도 프레임들을 이렇게 보면은 방금 선생님 표현한 부분, 그냥 네모난 프레임으로 해서 주변을 약간 이렇게 구겨진 느낌의 지도를 만든 부분이 있겠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그거를 표현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지도도 있고 어떤 가죽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지도들은
이렇게 막 찢겨져 있어요. 많이 부분. 고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의 어떤 느낌을 많이 살려서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지도들도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오래돼서 주변이 좀 많이 이렇게 타 들어간 느낌? 뭐 그런 지도들도 있습니다. 주변을 많이 이렇게 타서 태웠다고 표현을 할까요? 뭐 이때 재료가 파스텔과 색연필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로 그릴 수 있는 뭐 재료들을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꼭 그 사각형에 맞추지 않고 지도가 뭐 이게 훼손된 상태로 들어온 거니까 약간 조금 곡선도 활용을 해서 들어갔고요. 일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 지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수상작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또 특이한 지도, 선생님이 봤던 지도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요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프레임을 잘라서 이것도 역시 오래된 지도 표현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화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화질에서 보면은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이 바깥쪽에서 조금씩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더 화면의 확장성을 의도한 작업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굳이 이 프레임 안에 화질 안에 이 프레임을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지도 안으로 시점을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서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만큼만 그려지게끔 표현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발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 표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부분이고 선생님은 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를 아예 바닥에 놔진 상태로 약간 시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시점을 줘서 그리는 부분은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을 그리는 거죠. 입체적으로. 마치 3D 홀로그램처럼 이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 어차피 뭐 상상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야지만 선생님은 요거 이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화가 아니라 살짝 입체화 시켜준 도시 이미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조형 요소 정할 때, 자, 이 신전과 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상작들 관찰해 보면 실제 신전처럼 그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상을 해서 만든 신전이겠죠. 그래서 화면 정중앙에다가 신전을 상상으로 해서 그려냈고요. 그 위에 달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달 의식을 숭배한다라는 부분으로 왔고 숭배하는 의식이라는 이거 그림 그릴 때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의식을 자체는 이런 조형물로 대체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신전을 만들고 달을 향한 신전에서 그 주변의 어떤 요소들을 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상작들 중에는 이 신전 주변으로 석영을 좀 많이 꽂아놨고요. 배경으로도 석영이 들어간 작업들이 있습니다. 배경 쪽에도 뭐 석영 표현이 이루어지게끔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화면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사냥에 대한 부분 이거는 자세하게 묘사한 그림들도 있지만은 그냥 의미만 담은 부분들도 있어요. 뭐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갯가재를 타고 거기서 뭐 창 같은 걸 던지면서 갯가재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새우처럼 생기긴 했는데 갯가재를 타고서 이렇게 창 던지면서 어떤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여기 주거 공간 건물 속 수중도시 같은 경우는 해파리 모양을 건물 모양으로 재현한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해파리 모양을 건물 구조로 만들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사회구조, 이 평등에 대한 부분에 사회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건 되게 좀 관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림에서 생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이 요소를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운송수단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난번 모노레일처럼 개인 운송수단은 뭐 별개적으로 그립니다. 개인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서양작들 이렇게 보면은 박쥐를 비행체 모양으로 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갯가재를 모노레일 모양으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부도에서는 여기서 신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모노레일을 그릴 거야. 모노레일을 갯가재 모양의 모노레일을 그리는 부분으로 하고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저쪽으로 나가야겠죠. 이쪽으로 나가는 개인 운송수단, 우리 전년도에 나왔던 드론의 어떤 형상을 비슷하게 해서 그 박쥐 모양의 개인 운송수단을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 둘, 한 두 개 정도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는 좀 자세히 그리고 하나는 실루엣으로 그리는 부분이겠죠.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하는 부분으로 요거 해결됩니다. 그리고 빛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가려면 배경이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일부분만 좀 어두운 편으로 해주고 거기에서 화이트를 이용해서 빛 표현, 빗줄기가 조금 나가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사소통인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아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중 활동, 물 표현이 표현한 부분이겠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물에 관련된 요소들, 물에 관련된 질감 표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물 표현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이 사회구조 평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평등에 관한 요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상 재료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할 것인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재, 이건 나왔죠. 갯가재로 하나 나가는 부분으로 가고요. 가재가 나왔고, 자, 여기 박쥐로 운송수단이 하나 나오고요. 해파리로 집이 나옵니다. 해파리 집. 그리고 석영으로 요 신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박쥐는 운송수단 나왔고, 그럼 이제 이 파리지오가 네펜데스 식충식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이 파리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전 주변으로 뭐 이렇게 파리지역의 그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고요. 네펜데스 이 호리병 모양의 얘는 딱히 뭐 들어갈 때가 마땅치 않은데 일단 그래도 이미지는 좀 들어가야 되니까 굳이 없다 그러면 이 신전 쪽으로 넣어서 신전의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겠죠. 신전의 이미지를 네페네스 모양으로 그러면은 주어진 재료는 거의 다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 상상력을 더 가미해서 바꿔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운송수단을 파리지옥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겠고요. 새우가 있었죠. 새우가 운송수단으로 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수상작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새우 모양으로 된 개인 운송수단을 또 타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운송수단을 디자인하는 거지 진짜 실제 살아있는 듯한 새우를 타고 다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은 요건 처음에 하도는 좀 약한 연필 칼연필을 이용을 해서 자, 지도를 먼저 그릴 거예요. 지도를 바닥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절지에 가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선생님은 입체로 잡을 건데 여러분들은 평면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관계없다 그랬죠. 자, 그럼 화면의 중심부에 신전을 이렇게 그릴 건데 이 신전의 모양이 약간 그 네펜데스 그 식충식물의 모양으로 들어가는 신전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파리지옥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돔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운송수단으로 앞에를 크게 빼서 갯가재 모양의 운송수단 약간 그 여러분들 영화로 아틀란티스 나왔던 영화 아쿠아맨 그 세계의 표현을 조금 차용한다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발췌할 수 있나? 저작권을 개는 게 없이 자, 그건 선생님 따로 준비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운송수단이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자, 이쪽 운송수단은 박쥐형 개인 운송수단 뭐 박쥐 모양의 운송수단
날개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 나가고, 해파리 모양의 주거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해파리 모양의 주거 공간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서 편한 부분이 석영을 앞쪽에도 몇 군데 이렇게 넣을까요? 석영을 조금 넣어서 석영이 조금 들어서 이게 이제 빛으로 인한 어떤 활용. 배경이 그럼 어두워야겠죠. 이쪽 부분 조금 어둡게 표현하면서 나중에 화이트로 빛으로 서로가 소통을 한다는 느낌. 달이 들어가는데 달을 크게 실루엣으로 넣어도 되고 이 안에다 아예 달 조형물을 넣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대강 이런 느낌의 구조물 화면 그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안에서 이 입체가 막 올라오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할게요. 자,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요 갯가재 모양의 모노레일. 어떤 사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육면체 박스 안에다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은 좀 수월해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모노레일 갯가재 모양으로 해서 갯가재 이 종소리가 또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이쪽으로 빛이 이렇게 크게 빛 표현을 쭉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채용할 부분은 갯가재의 껍질 모양이에요. 그 껍질 모양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노레일 표현을 좀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을 하고요. 이런 시대인데 굳이 뭐 바퀴라든가 그런 게 아닌 뭐 다른 레일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바퀴는 생략을 할 겁니다. 자신이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한다고 그랬죠. 난 바퀴 그리는 게 자신 있어요. 바퀴를 그려야죠, 그러면. 상당히 진보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고대 도시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속열차 느낌. 창도 하나 뚫어주고요. 채색은 가벼운 채색.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가벼운 채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또 나오는 이 박쥐 운송수단.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느낌으로 그려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중 그 수렵 활동까지 가미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떤 의도가 있을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그 의도예요. 대회 때 이런 게 만들었다면 정시 때 좀 비슷하게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정시 때는 또 다른 시점으로 하고요. 보면 실기대회가 학생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몇몇 학교들은 실기대회 때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기대회 때 학생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응용력, 표현력들이 본인들이 의도한 만큼 잘 주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정시에 응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이 되고 혹은 다음 연도였던
실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 물 표현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부분으로 여기 지금 상상을 하고 있고요. 자, 신전의 모습. 네펜데스, 이게 정확하게 네펜데스가 맞을까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 네펜데스, 다른 모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나오면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펜데스, 무슨 말이 들어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펜데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여기 나와 있군요. 이런 모양으로.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신전의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근거로 해서 신전의 모습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곤충이 빠지면은 뚜껑이 탁 닫히면서 곤충은 여기서 서서히 이제 식물의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요즘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파리지옥도 그렇고 얼마 전에 화원에 갔더니 파리지옥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파리 몇 마리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글쎄요, 천연 어떻게 보면 천연 살충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으로 신전의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미지를 너무 사실적으로 따기보다는 이런 구조 하에 뭔가 조금 도시화된 느낌의 이미지를 좀 그려놔야겠죠. 삼각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닿고 두 개 닿고 저 뒤에 닿아서 삼각 형태의 없이 신전 이미지. 아까 뚜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정중앙에 달 조형물이 들어가 있는 걸로요. 그럼 얘는 문문에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나온 것처럼. 파리지오 마치 큰 돔 경기장 지붕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럼 이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거는 고대 어떤 문명이라기보다는 외계 문명에 가깝게 표현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작업입니다. 수상작들 보면은 어떤 작업들은 되게 원시 문명을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원시인들의 생활 모습. 선생님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고도의 발달된 과학 문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나중에 어떻게 칠하고 나서 화이트 같은 거 이용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도시 이미지, 마치 기계적인 표현의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하려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중 그 아쿠아맨 영화에 나왔던 수중 아틀란티스 그 컨셉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그런 부분으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저기 엉뚱한 데서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급수정. 그리고 개인 주거 공간, 해파리 모양의 주거 공간, 그 모양만 우리가 차용을 하는 거지 실제 해파리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개인 주거 공간이 이렇게 이어진다. 옆에 이웃집도 하나 더 있고 한 두 개 정도만 묘사하고 나머지 뒷부분들은 이렇게 실루엣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실루엣만 들어가고 주거 공간을 좀 더 난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서 좀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더 추가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이렇게 서 있는 실루엣으로 서 있는 사람까지 표현하는 부분이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되는 부분으로 가도 되겠고요. 자, 요거는 선택. 이거는 선생님도 지금 진행하면서 표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석영은 자연 석영을 넣는다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석영이 통신의 어떤 역할, 통신소의 역할, 혹은 뭐 기타 그냥 뭐 장식의 역할, 석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석영산을 들어가요. 물론 이쪽에 신전 쪽에 석영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 그 발상 재료마다 나름의 역할을 줘야 되는 부분이죠. 석영은 대강 요런데 이게 서로 어떤 통신 기지국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되면 워낙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낡은 지도인데도 지도 안에 지도를 펼쳤더니 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3D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도, 우연히 발견한 지도를 열었더니 지도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배경 부분들, 도 역시 도시 내지는 뭐 물 표현, 아까 물 표현은 여기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럼 다 표현이 됐고, 수중사냥에 대한 부분, 수중사냥, 이거를 같이 수중사냥과 같이 뭔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만 표현이 돼도 지금 그릴 게 되게 많은데, 그렇죠? 다행히 이때 대회 때에는 파스텔하고 건식 재료예요. 보통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대회 때는 건식 재료, 그리고 정시 때에는 습식 재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 표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더 좀 그리기 애매하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물로 확장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물을 가르면서 나가는 투룸라이더,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형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다 들어갔고 이쪽 부분이 좀 비어 보이네요. 이쪽에 어둠의 빛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석영을 이용한 뭘 넣을까요? 빛과 서로 소통이 가능한, 빛이 여기서도 막 의미 있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석영 인공위성. 일단 기본적인 인공위성 틀을 잡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마치 막 여러 가지 석영들이 막 붙어 있는 듯한, 자, 이거는 참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잘 그릴 그런 소재예요. 석영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결코 막 막 불규칙한 게 아니라 약간의 규칙성을 띠면서 붙어 있는 느낌으로 석영 표현이 이루어진 인공위성 표현. 그래서 서로 막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은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지도 표현을 바깥쪽에 하지 않고 아예 지도를 눕혀서 표현한 부분인데, 지도를 펼쳤더니 그 안에 세상이 홀로그램처럼 확 드러난다 라는 발상을 가지고서 하드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스케치 진행을 하시면서 채색 계획까지, 채색은 건식 재료가 아닌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편한 재료들을 쓰겠습니다. 수채를 이용을 해서 수용성 채색 도구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전부 다 라인을 딸 거예요. 지난번 지도 표현하는 것처럼 라인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들어갈 건데요. 라인 작업은 여러분 선생님 좋아하는 빠른 배속, 자, 10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한 30분 정도 개요 설명이 있어서 좀 길어질 것 같죠? 10배속, 20배속으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송수단, 공공운송수단을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좀 더 바꿨고, 석영을 이용을 해서 신전 같은 느낌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여기에 파리지옥을 이용한 역시 도심의 이미지를 조금 만들었고요. 개인 운송수단,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빛을 이용한 서로의 어떤 통신 수단으로 해서 통신기기 장치를 이렇게 약간 디자인했습니다. 실제 자연물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자가 있고요. 이쪽은 달이에요. 달을 실루엣으로 이렇게 넣을 계획이고 배경은 전부 다 이제 물 표현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하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